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온 플레이스의 박지빈 CEO입니다. 저의 발표는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공간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다 부동산의 개발로 알고 오셨죠? 근데 저는 이제 공간으로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오늘 발표를 들으시고 누군가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부동산 아니야, 공간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아마 오늘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두 번째 세션은 이제 유니온 플레이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유니온 플레이스에서 일한 지 이제 6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니온 플레이스에서 일할 때 가장 재밌는 거는요,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숫자와 부동산 땅 그리고 개발 사업으로 바라보게 했다면 아마 저같이 30대의 직원이 유니온 플레이스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 당산동, 한남동, 그리고 강남, 역삼동 개발을 하면서 실물 자산을 이렇게 바라볼 때 상권을 유심히 관찰하고 이 건물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상상합니다. 저층부에서는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네. 생각보다 주점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생각보다 좀 젊네. 그러면 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니드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우리는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는 공간을 상상하고 공간을 디자인하는 회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밝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프로블럼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현실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상상을 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산업의 어떤 이제 현 상황 그리고 투자 수익률 이런 것들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재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레버리지를 통한 성장에서 레버리지에 의한 위기가 왔습니다. 빚내서 투자하고 빚내서 개발하고 그리고 팔고 털고 나가면 되지 하던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이 분양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산 소유자의 매각에서 시작되는 이 개발의 어떤 프로세스에서 자본 투자자가 매입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이 분양이라고 하는 굉장히 정해져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중개사를 통해서 리징 매니지먼트 하겠다는 이 굉장히 강력한 논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사업 주체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소유자와 자본 투자자 이 사업 주체자들의 고민이 뭘까? 그리고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체자들의 고민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요, 일단 건물이 노후화되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굉장히 노후된 건물들이 굉장히 누적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꼬마 빌딩도 여의치 않고요. 사실 자산이 크면 큰 대로 또 관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하향 조정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실이 발생하고요, 수익성이 저하됩니다. 그런데 이 자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분양 모델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개발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엑시트, 자산 매각이 어려운 거죠. 자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형 자산에 비해서 투자 수익률을 맞출 수 있는 임차인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대형 자산이라 함은 흔히 말하는 디벨로퍼들이 개발하는 대형 자산들, 연면적 만평 단위의 어떤 대형 자산들은 사실 집객 효과를 굉장히 규모의 경제로 누리기가 쉽기 때문에 임차인을 비교적 찾기가 쉽습니다만 그에 반해 좀 작은 중소형 자산에서는 임차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한 이 리테일 임차인을 찾아도 이 매출 데이터에 대한 예상 데이터를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 동안 혹여나 생기는 공실이 발생할 경우 자산 가치가 쉽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익 사업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저는 이 부동산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공간으로 끝난다고 했는데요. 부동산 산업의 성장 저하가 저는 오히려 공간 산업의 성장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공간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공간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고요. 이를 통해서 도심 공간 노후화 및 유휴화의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제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분양이 이제 운영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 솔루션을요, 이 단어를. 그랬더니 이제 중개사를 통한 LM이 아니라 운영사를 통한 PM으로 바뀌게 됐죠. 저는 이 운영형 개발 솔루션이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을 뿐, 이 운영형 개발 솔루션이 나온다면 부동산 자산의 거래가 발생하고 투자 수익성을 만들어내는 뉴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분양에서 막혀있던 우리의 고민들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공간 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에 맞는 뉴 솔루션은 저는 디벨로퍼레이터라고 신조어를 이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디벨로퍼면 디벨로퍼고 오퍼레이터면 오퍼레이터지, 디벨로퍼레이터는 뭐야? 사실 어른들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았어요. 일단은 디벨로 할 때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개발과 운영을 같이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디벨로퍼레이터는 자산 소유자에게 이러한 해결점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및 콘텐츠 직영을 통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운영자의 시각에서 이 건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를 보면 결국 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 건물이 어떻게 브랜딩 될까에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운영을 하다 보면 공실률 0%로 건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운영자,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제 오퍼레이터들은 이 건물 전체의 공실을 제로로 만들되 우리의 매출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투어를 하셨던 유니언타운 선유, 유니언 호텔도 그 관점에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사업 모델에 대한 운영형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본 투자자 사이드에서는 자산별 투자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직영 콘텐츠를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배당률 추정으로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가능케 합니다. 끝으로 보유 기간 동안 건물 통임차로 자산 가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라보면 자산 수요자 입장에서도 저렇게만 되면 합리적일 것 같아. 자본 투자자 입장에서도 합리적일 것 같아. 이제 사실은 여기서는 숫자가 중요하겠죠. 네. 사실 지금은 이제 고금리 시대이고 또 이제 건축비나 이런 시공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현실이 사실은 빠르게 다가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운영에 대한 콘텐츠를 우리가 얼마나 R&D를 해놓고 준비하느냐가 다음 다가올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산 소유자는 자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됐고 자본 투자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그림, 이것이 저희가 바라보는 디벨로퍼레이터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부동산 산업의 비이클 모델은요, 자본 투자자와 자산 운용사의 어떤 투자와 투자 제한 관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 대상을 이제 찾고요, 임차인이죠. 그 가망 임차인에게 프로젝트를 요청하고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다르게 바라봤어요. 결국 이 디벨로퍼레이터라고 하는 뉴 비이클이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했을 때는 얼마나 데이터가 나옵니다라는 이제 현실적인 데이터를 공급함으로써 반대로 프로젝트의 이 뉴 솔루션이 주체가 돼서
프로젝트를 리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도 타기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이 디벨로퍼레이터라는 뉴 비이클은요, 부동산의 이 사이클이 존재하죠. 디프레션, 리커버리하고 다시 피크를 찍고 다시 슬럼프로 오고 다시 회복하는 이 과정들을 겪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디벨로퍼레이터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자산 상승기에는 투자 이익을 실현하고 엑시트를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이러한 이제 경기 조정기나 이제 부동산 하강기에서는 투자 자산을 또 확보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뉴 비이클은 자산 시장과 자본 시장을 연결해서 건물과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데요. 저희는 이 역할을 이 부동산의 사이클에서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웨이브 서퍼 컴퍼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뉴 비이클 인 뉴 패러다임, 디벨로퍼레이터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다양한 공간 콘텐츠 운영에 기술을 더한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코로나 이제 팬데믹 시기까지 포함한 시기인데요. 디벨로퍼레이터 유니온 플레이스의 실험과 도전 스타트업 기간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 스페이스 컨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앞선 4개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실물 경제 시장에서 스페이스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과연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컨텐츠를 계속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차별화된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이제 검증해 온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시작부터 이제 타겟 에셋을 좀 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부동산 이 실물 자산에서의 운영은 규모의 경제로서 어쨌든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성을 찾아내기가 쉬운데요. 저희는 반대로 작은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골목 상권에서 컨텐츠를 우리가 증명해내지 못하면 사실 키워도 우리가 증명해내기가 어렵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 연면적 2,000평 이하의 소형 건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서초점입니다. 고시원 건물이었고요. 2층부터 4층까지 고시원, 1층에는 편의점, 카페, 한식, 추어탕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는 이제 고시원 식당이 있었고요. 연면적은 약 354평의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저희는 숙박 앤 리테일 복합 공간으로 바꿨고요. 지하와 1층은 이제 복합 식음 공간. 그러니까 낮에는 카페로 이용되다가 또 저녁에는 비스트로 주점, 캐주얼 다이닝을 하는 비스트로 주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층부 리테일 공간과, 그리고 2, 3, 4층은 이제 호스텔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니온 호텔이라고 하는 선유 5번째 건물에서 이제 호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저희가 첫 비즈니스를 이렇게 호텔 로컬의 작은 마을 호텔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인데요. 리모델링 기간 4개월이 걸렸고 임대료는 약 160% 저희가 이제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건물 가치 또한 기존 2018년에 비해서 현재는 이제 감평가 기준 240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을 놓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코리빙과 F&B의 직영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당산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대부분 오피스와 근생 빌딩, 좀 특이하게 이제 직업학교가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던 건물이었고, 상층부의 오피스는 좀 노후화로 인해서 한 절반 정도가 공실이 나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연면적은 1,000평이 조금 넘는 건물이었고요. 여기를 저희는 주거 앤 업무 리테일 복합 공간,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상층부부터 설명을 드리면 8, 7, 6층은 코리빙, 그리고 5층과 4층은 코워킹,
그리고 3층은 어학 라운지, 그리고 2층은 저희의 이제 HQ 오피스, 그리고 1층은 이제 카페, 레스토랑, 그리고 지하는 피트니스. 사실 이렇게 많은 모델을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 과감하게 했던 이유는 해봐야 안다는 저희의 오너분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다더라, 이게 잘 된다더라, 이거는 돈이 된다더라, 이건 돈이 안 된다더라, 사실 믿을 게 못 되고요. 저희처럼 이거는 해보니까 되더라, 이거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또 안 되더라,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우리가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컨텐츠들이 코워킹, 그리고 어학원, 그리고 피트니스 컨텐츠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당산점이 두 번째 프로젝트였지만 복합 운영 공간의 이제 컴플렉스의 드래프트 모델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세 번째 프로젝트로 역삼동으로 향했습니다. 이 건물은 대부분 오피스 건물이었는데요. 약 32%의 공실이 있었고, 저층부는 카페와 주점이 있었는데 카페는 특히 월 1,100만 원의 임차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할리스 커피와 개인 영업자가 이제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이제 주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상권이 굉장히 좋고 리테일하기 굉장히 좋은 상권인데 이 정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이 시기에 저희가 조금 더 연면적을 볼륨을 업할 수 있는 물건을 원래는 소싱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가 바로 이제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리테일의 격전지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공유 오피스, 이제 업무용 상업 시설로 한번 탈바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층에는 이제 디저트 카페, 그리고 지하에는 레스토랑, 코워킹 라운지를 삽입함으로써 이 865평이라는 연면적에서 뽑을 수 있는 가장 극대화된 매출을 한번 기록해 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 목표로 시작을 했고, 실제로 이 리테일 격전지에서 굉장히 핫하게 살아남고 있는 중입니다. 이 스타트업 시기의 마지막 이제 저희의 프로젝트는 이제 한남동 건물입니다. 이제 제일기획 건너편에 있는 구찌 가옥이라고 하는 빌딩 바로 뒤편에 있고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하드웨어 상태가 심각했던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과 오피스 건물이었고, 지하에는 주점 그리고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는 거의 멸시 상태에 준하는 건물이었고, 재건축을 고민해야 될 정도로 하드웨어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연면적은 653평이었고요. 여기를 저희는 또 한 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리테일의 경쟁력을 검증하는 이제 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층과 5층에는 카페 앤 비스트로 건물이 컨텐츠가 들어왔고, 중층부에는 코리빈과 공유 오피스, 그리고 저층부엔 한남에서 가장 핫한 피트니스 센터인 이제 어핏 피트니스가 이제 입점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여드렸던 이 네 건물의 모든 컨텐츠는 유니온 플레이스가 직영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모든 브랜드를 직접 가지고 대부분 이제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스타트업 기간 동안 공실률 제로, 건물 전체의 운영 솔루션인 직영 공간 콘텐츠를 통해서 소형 건물에 저희는 독보적인 오퍼레이터로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정도 사이즈 건물은 무섭지 않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는 많은 공간 콘텐츠를 R&D 해왔습니다. 리브, 워크, 스테이, 플레이라고 하는 삶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 필수 요소들을 가지고 저희는 셀렉터리 어플로라고 하는 이제 코리빙 브랜드, 그리고 유니온 워크, 그리고 조이랜드라고 하는 공유 오피스와 어학 라운지 브랜드, 그리고 스테이, 휴식이라는 곳에서 이제 유니온 호텔 브랜드, 그리고 어핏이라는 피트니스 웰니스 클럽 브랜드와 많은 카페와 비스트로 레스토랑 브랜드들을 직접 이제 브랜딩 해왔습니다. 이제 부동산 얘기 말고 콘텐츠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케이크이죠. 이 케이크 여러분 그냥 케이크 아닙니다. 역삼동에서 가장 핫한 케이크이고요. NOC 48만 원을 만든 케이크입니다. 이 케이크는요,
맛이 6가지가 있고 손님이 주문할 때 200g만 주세요, 150g만 주세요 하면서 주문을 하는 케이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케이크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크를 먹으러 사실 지방에서도 오고 경기도 수도권에서도 많은 20대, 30대 초반의 MZ세대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트리오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페어링 세트인데요, 계절마다 바뀝니다. 이게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저희 겨울 시즌 페어링 세트인데요, 저희 바리스타가 추천하는 가장 맛있는 커피와 지금 보이시는 통나무 모양의 케이크를 같이 페어링으로 먹을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세대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오마카세라고 하는 커피 오마카세라고 하는 디저트 오마카세라고 하는 컨텐츠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동에 있는 세르클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르콘이라고 하는 케이크입니다. 아이스크림처럼 생겼죠. 이걸 먹으러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르클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한남동 4층, 5층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세르클인데요. 이 세르클 공간은 사실 프랑스 대사관 분들이 손님이 외국에서 오시면 꼭 데리고 오십니다. 사실 본인들의 대사관보다도 더 프랑스의 풍이 난다고 해서 사실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희는 이 F&B 공간에 특별히 광고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매거진이나 바이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면이 아마 인스타그램에 세르클이라고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이 사진을 찍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F&B에 들어가 있는 제작 가구인데요, 이러한 제작 가구들은 유니온 플레이스 디자이너들이 직접 설계하고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유의 경험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이 고제 통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원도 산간 지역까지 가서 찾아냈는데요. 이러한 이제 저희의 공간 경험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과 노력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기주방이라고 하는 당산 아까 1층에 레스토랑이 있다고 했던 그 브랜드인데요, 네이버에서 이제 여의도 직장인들에게 데이트 소개팅 추천 장소 1위로 선정된 이제 공간입니다. 그래서 당산역에서 작지만 가장 인기 있는 레스토랑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케이크람을 판매하고 있는 이 트리오드는 강남역 인기 콘텐츠가 되었고, 기존 평당 이제 NOC 15만 원을 사실 이제 버티지 못했던 이제 개인 카페 그리고 할리스 카페가 저희는 이제 현재 NOC 48만 원을 이제 펀드에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르클인데요, 파리의 브런치 카페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이제 공간이라고 해서 현대카드가 선정한 한남동에서 꼭 가봐야 되는 카페 7곳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텐츠는 이제 직영 피트니스인데요, 지하층과 옥상층에 굉장히 탁월한 운영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남 업빛 같은 경우에는 지하층에서 NOC 20만 원을 이제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저희만의 특별한 그리고 옥상층에는 당산 옥상에는 이렇게 풋살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지하층과 옥상층에 굉장히 좋은 운영 솔루션으로 저희는 직영 피트니스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선유 웰니스 클럽에서는 이러한 코리빙이나 코워킹 호텔의 부대 시설로도 같이 활용함으로써 메인 콘텐츠에 대한 밸류에드, 브랜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효과를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항 라운지인데요, 당산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회원 연령대가 5세에서 82세까지 지금 다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했던 점은 커뮤니티 컨텐츠로는 이만한 게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어라면 사실 남녀노소 커뮤니티 라운지를 가장 액티브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솔루션이고요. 또 요즘 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시니어 하우징의 운영 커뮤니티 솔루션으로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3년부터 25년 내년까지 디벨로퍼 레이터의 두 번째 실험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을 넘어 스케일업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저희의 컨셉은 콜렉티브 웰니스라고 정했습니다. 선유 건물은요, 최초의 호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140개의 객실을 가진
굉장히 평범한 비즈니스 관광 호텔이었고요. 연면적은 약 3,000평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공간을 6개월의 리모델링 기간 동안 단순 임대료로 환산했을 때는 170%, 그리고 건물의 가치는 455억에서 590억으로 상승을 시켰는데요. 이러한 이제 저희의 노하우는 결국 호텔 객실이 아닌, 그냥 단순히 비즈니스 호텔이 아닌 복합 공간을 만들겠다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 코워킹, 피트니스, 베이커리 카페, 그리고 웰니스 클럽, 이러한 이제 콘텐츠를 저희가 복합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이 공간이 저희가 처음 방문했을 때에 저희가 딜소싱 단계에서 찍었던 사진들인데요. 지하에는 이렇게 이제 뷔페 공간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반째 문을 닫은 상태였고요. 1층에 이런 이제 리셉션이 있었고 로비나 객실을 봤을 때도 굉장히 평범한, 정말 평범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그래서 ADR은 실제로 6만 원대였고 OCC도 60%대의 아주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고요. 리테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 1층 뷔페 식당이 폐점 2년차, 지상 1층의 카페는 전대를 주고 있었는데요. 월 매출이 약 1,500만 원 정도 나오는 프랜차이즈가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상 2층은 컨퍼런스 홀을 운영 중이었는데 가동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지상 14층의 라운지 바가 조식과 함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만성적자의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공간을 바꿔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ADR 13.4만 원, 그리고 OCC 94.3%라는 23년도 연간 통계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리테일은 지상 1층 카페 월 매출이 매출과 임대료가 동반 4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 2층의 웰니스 클럽은 연매출 11억 원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지상 3층부터 5층의 공유 오피스는 OCC 90%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게 노하우 대방출인데요. 1층은 로컬과 입주자를 잇는 복합 공간의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사실 로비의 이미지가 전체 컨셉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로비의 이미지를 통해서 저희는 전체 컨셉을 리딩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 1층의 소뉴 베이커리라고 하는 이 웰니스의 풍을 사실 건물 전체로 경험시켜 주겠다라는 컨셉을 세웠고요. 피트니스가 아닌 웰니스 클럽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호텔과 리테일의 동반 매출 시너지가 발생했는데요. 실제로 이 웰니스 클럽 때문에 재방문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사실 투어를 대부분 해보셨겠지만 5성급 호텔도 이렇게 크게 제대로 진심으로 해놓은 곳은 사실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웰니스 클럽을 통해서 호텔의 ADR까지 상승시키는 효과를 얻었고요. 비즈니스 라운지를 갖춘 호텔이라는 공유 오피스의 라운지를 같이 이용함으로써 사실 ADR 13만 원 호텔이 비즈니스 라운지를 갖췄네라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웰니스로 투숙객을 잡고 로컬라이즈로 리테일을 잡았다라고 저희의 이 프로젝트를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플레이스의 다음 프로덕트는 무엇인가를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타겟 에셋은 이제 소형이 아니라 저희는 중형으로 가려고 하고요. 연면적 2,000평 이상 그리고 10,000평 이하의 건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리조트나 호텔처럼 콘텐츠와 서비스의 복합성 요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00평 이하에서 스페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단일 콘텐츠의 수익성이 가장 높은 면적이 2,000평 이하구나를 좀 확인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복합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수익성을 극대화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 2,000평 이상의 지금의 선유 호텔 모델을 가지고 저희의 복합 콘텐츠로서의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이제 큰 사이즈, 스케일업을 해도 우리의 콘텐츠는 통한다라는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0,000평 이상은 아직은 디벨로퍼 영역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디벨로퍼 레이터로서의 타겟 에셋의 면적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비즈니스에서는 결국 규모의 경제로 가야만 수익성이 나온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끊임없는 컨텐츠 R&D 역량을 보유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이 중형 사이즈의 운영을 통해서 또한 이 매출 데이터를 입증하고 검증해서 저희는 다음 스텝으로 대형화시키고자 합니다. 저희는 Flexible Planning Change by Local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역세권 주거지역, 그러니까 서울만 일단 표시를 했습니다. 역세권 주거지역에 이러한 표식에 있는 곳들은 저희가 2030 코리빙이나 시니어 하우징을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공간에 어학라운지라고 하는 부대시설을 커뮤니티화시키고 공유 오피스와 F&B, 피트니스 모델을 우리가 삽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또 주요 업무 지역에서는 강남점의 모델을 가지고 공유 오피스와 어학라운지 그리고 F&B, 피트니스가 결합된 업무용 복합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진 않지만 중공업 지역에서는요, 지식산업센터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관광자원의 연계, 교통요충 지역에서는 선유 모델을 그대로 옮겨 놓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은 저희의 컨셉은 Collective Wellness for Co-living and Co-working입니다. 이 공간이 그러면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디자인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작은 방에 코리빙 입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딜 또 이용할 수 있을까요? 루프탑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심은 굉장히 복합화되고 또 소형화되고 밀집화되기 때문에 이 루프탑이라고 하는 공간은 굉장히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또 시니어 하우징을 이제 꿈꾸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층에는 퍼블릭 라운지라고 해서 선유 유니언 호텔의 14층 공간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오픈 라운지, 그리고 셀프 런드리, 그리고 셀프 스토리지 같은 이제 부대 시설을 함께 공유 쉐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리빙만의 전용 라운지도 이 건물 안에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저층부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코워킹 라운지가 있군요. 코리빙 사람들은 이 코워킹 라운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의 웰니스 클럽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요. 저층부 F&B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 똑같은 건물 안에 공유 오피스, 이 섹션 오피스에 일하고 있는 워커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루프탑 라운지와 퍼블릭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고요. 코워킹의 전용 라운지, 그리고 웰니스 클럽과 F&B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요, 컬렉티브 웰니스 for 코워킹, 업무 시설입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유저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플로어 오피스는 30명 이상의 워커를 보유한 이제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섹션 오피스는 3명에서 15명 이하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그리고 오픈 오피스는 아까 앞서 강민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싱글 워커, IC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픈 오피스가 있을 것 같고요. 이들은 마찬가지로 루프탑 라운지와 퍼블릭 미팅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층에 활용된 코워킹 라운지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스튜디오와 피트니스 라운지, 그리고 스파 앤 사우나, 테니스 코트, 요가 앤 필라테스 스튜디오, 골프 스튜디오 등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B도 내려와서 미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저희가 꿈꾸고 있는 다음 프로덕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또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는 이러한 프로덕트를 계속 디자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유니언 플레이스의 넥스트는 무엇일까? 유니언 플레이스는 개인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열린 공간을 통해 열린 사회를 만듭니다라는 기업 철학을 가지고 2017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공간 콘텐츠 경쟁력 검증이라는 비전 아래 서울 역세권 저평가된 소형 자산을 리모델링 해왔고 약 연면적 3,000평의 공간에서 이 콘텐츠 경쟁력을 검증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저희는 중형 콘텐츠 컴플렉스 확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도권 역세권 중형 자산 개발을 해나가고자 하고, 이 전략으로는 현재 NPL 또는 저평가 자산을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까지 누적 개발 12곳, 7개를 더 개발해야겠군요. 그래서 연면적 3만 평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6년부터는 이러한 데이터들과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 컨텐츠 컴플렉스로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및 지방광역도시 역세권 중대형 자산을 개발하고 25곳 연면적 8만 평의 공간을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8년 유니언 플레이스는 IPO에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IPO의 비전은 유나이티드 라이프 컨텐츠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라이프의 유니와 컨텐츠의 온을 결합해 저희 유니언이 이 유나이티드 라이프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컨텐츠 컴플렉스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